지금 이 컨텐츠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필승입니다. 자, 썸네일을 보시고 많이 놀라셨던 구독자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가 망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 썸네일의 영상처럼 제가 식품을 브랜딩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된 수익 3월 16일자부터 6월 16일자 3개월간의 수익을 모두 기부를 하겠다라는 컨텐츠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 컨텐츠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의 촬영일은 5월 20일이고요. 지금 5월 16일 날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해서 피드백을 빨리 공유해드리고 싶었지만 일정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었던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식품 기부 컨텐츠 그리고 브랜딩을 하는 방법,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상품 한 개를 나만의 브랜딩을 입혀서 시장에, 온라인 시장에서 자리 잡게 하는 이 컨텐츠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다소 너무 느려서 망했다라고 제가 썸네일에 자극적으로 조금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지금 너무 없어서 고민이 많아요. 물론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모두가 다 완벽하게 반응이 나오는 것들을 기대를 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미니멈의 수준보다 조금 더 반응이 느리고 결과가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끼리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해주실 디자인 위로 대표님하고 저랑 많은 회의를 했어요. 이 많은 회의를 했던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공유를 조금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떤 방법을 써서 이 위기를 또 극복하려고 노력하려는지 그리고 왜 그런 전략을 선택을 했는지를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디테일한 거는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미필의 매출부터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모미필의 관리자 페이지고요. 유입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형편없죠.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피드백을 드리고 누구나 처음부터 아무리 전문가라도 온라인상에서 많은 돈이나 어떤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정말 초보적인 셀러 입장에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좀 현실감 있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처음에 만약에 본인 브랜딩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품의 어떤 카테고리나 제품의 특성마다 다르겠지만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물론 저도 지금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고 유입수를 보시면 총 19회가 어제 들어왔고요. 쭉 이제 시간대별로 보시는 자료도 이렇고 지금 유입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건 인스타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유입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인 분석하고 현재 상황을 다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주문이 지금 없죠. 주문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부터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매출부터 먼저 공개를 해 드리자면 3월 16일날 저희가 업데이트 하고 나서 지금 5월 31일 오늘자가 5월 31일날 이 해명 영상을 찍습니다. 편집을 할 건데 이 지금 4월달까지 지금 통계가 나와 있죠. 34만 8천원 그리고 43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두 달치는. 그럼 5월달은 얼마가 나왔냐? 5월달이 얼마가 나왔냐고 한번 볼게요.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금액과 똑같습니다. 한 12만원 돈이 나왔네요. 매출이. 정말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 지금 모미필의 제품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든 결제가 되는 곳은 이 스마트 스토어 하나로 지금 한 개밖에 오픈을 해 놓지 않는 상태고
지금 모미필에 관련돼서 팔리는 것들은 이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하고는 저희 쪽에서는 결제가 들어오는 수단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제 마케팅을 좀 하다 보면 이 공구를 진행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구를 진행하게 되면 그 공구된 금액은 최종적으로 6월 16일 날 마무리가 되면 토탈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 스토어에 알아서 이제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모미필에서 결제하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 밖에 없다라는 점을 일단 인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에 만들 때 여러분들도 브랜딩을 하시다 보면 초보 셀러라고 하시면 브랜딩을 만들 때 먼저 상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초보라면. 저도 이걸 하면서 이 식품 카테고리 그리고 이 보리차라는 제품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해야 될지를 지금 운영을 하면서 잡아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근데 초보들은 처음에 일단 브랜딩을 한다. 제일 쉬운 게 스마트 스토어죠.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놓고 인스타그램 바이럴 마케팅까지 생각 못 하시고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키워드 선정을 굉장히 잘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잘 팔리게 만들겠다. 알아서. 이거를 노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그 생각을 안 했냐? 또 그건 아닙니다. 보통 크게 저희 쪽에서 일단은 생각을 했던 방향은 두 가지예요.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크게 첫 번째로는 네이버 유입을 따질 수가 있겠죠. 이게 스마트 스토어로 그냥 하나만 열어놓고 키워드 광고 잘 치거나 아니면 원하는 키워드 내가 효율 좋은 키워드를 잡아서 1페이지 올리는 작업들을 위주로 하면 접속자 수도 많아질 거고 주문도 많이 들어오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보통 스마트 스토어로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이버 유입으로 첫 번째로 큰 덩어리로 뽑자면 이 네이버 유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상품을 뭔가 브랜딩 하려면 일단은 브랜딩하는 그 모든 마케팅적인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 유입을 통해서 하겠다.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유튜브 상에 많이 퍼져 있는 키워드에 대한 효율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내가 브랜딩할 제품의 상품명, 그리고 그 상품명에 쓸 키워드들을 어떤 식으로 도출을 해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블로그나 카페나 지식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이렇게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뭐 아기보리차든 내가 작업을 원하는 키워드들이 있죠. 그런 키워드들을 집중적으로 깔아놓는 거죠. 네이버 상에서. 그럼 여기 지금 보이시는 블로그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뭐 여러 개가 많죠. 이런 것들이 이 키워드로 누군가가 쳤을 때 이렇게 우리 모미필의 아기보리차에 관련된 것들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지겠죠. 이게 시장을 조금씩 야금야금씩 먹는 건데, 자, 그러면 최초에 내가 어떤 키워드를 잡아먹을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아기보리차라는 키워드, 그냥 보리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기농 보리차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다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만약에 작업을 하실 거라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키워드 선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바이럴도 그 키워드를 선정한 키워드에서 내가 충분히 트래픽을 땡길 수 있게끔 바이럴 작업들을 야금야금 살을 붙여 나가면서 시장을 점령을 하는 건데, 자, 그럼 첫 번째 이 방법 말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냐? 그럼 첫 번째 내가 네이버를 통해서 유입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일단 스마트 스토어와 내 상품을 판매를 할 나의 스마트 스토어 세팅을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세팅이란 게 그냥 뭐 사진 저희 보이시면 이런 어떤 로고 또는 스마트 스토어를 이렇게 찍었을 때 위에 이런 배너 이런 사진도 중요하지만 물론 근데 이런 거보다도 내가 파는 상품의
상품에 어떤 키워드로 세팅을 해서 그런 키워드에 집중적으로 화력을 쏟아부을지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키워드 세팅을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제품을 판매를 할 때 상품명을 적어야 되겠죠. 그럼 그 상품명 안에 들어갈 나는 보리차를 팔지만 아기 보리차로 전략을 세울지 아이 보리차로 전략을 세울지 뭐 유기농 보리차로 전략을 세울지 뭐 이런 같은 보리차라도 내가 전략적으로 세울 키워드를 먼저 설정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 세팅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 키워드 세팅을 하면 그 키워드를 쳤을 때 스마트 스토어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아실 텐데 이 쇼핑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기보리차라는 키워드로 뭔가 집중 공략을 할 거다. 그럼 아기보리차에서 쳐보면 이게 광고를 제외한 1페이지에 있는 모든 영역들의 제품을 보면 밑에 하단부에 최소 연령, 뭐 종류, 특징 이런 것들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1페이지에서 다른 판매자들은 요 부분을 속성값이라고 하는데 이 속성값을 어떻게 설정했고 어떤 카테고리로 등록을 했는지를 먼저 보시고 일단 요거와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올리시면 가장 좋겠죠. 그죠? 이게 일단 기본 세팅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어요. 자, 속성 매칭 다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제가 키워드를 한 개를 먼저 잡고 세팅을 하고 화력전을 쏟아 부어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열자마자 나의 다른 마케팅 채널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게 사실상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보통 1페이지로 올리는 작업들을 특정 키워드에서 검색했을 때 이 쇼핑 페이지에서 지금 PC 화면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1페이지 상에 내 제품이 등록이 돼서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게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그 키워드의 속성을 매칭을 해서 상품을 일단 먼저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 승부를 볼 키워드로 가구매를 하시고 리뷰를 보통 많이 진행하세요. 그래서 가구매를 해서 그 건수별로 이 가짜 구매죠.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솔직하게 이런 것들도 한번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특정 처음에 이제 물기를 트는 겁니다. 그냥 올려놓고 나는 다 세팅했다 이제 들어오겠지라고 해서 던져놓고 있는다기보다는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 실제로 이런 제품이 필요해서 물건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그냥 사라 링크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가구매를 하는 방법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가짜 구매를 하게 되면 그 키워드에서는 순위가 지속적으로 점프업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이를 보면서 1페이지에 딱 올려놓고 나서 이제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키워드에서 그 키워드로 상품명을 만들어서 그 키워드로 가구매를 한 다음에 순위가 1페이지에 올려놓는 것까지가 기본 세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방향으로 많이들 가세요. 근데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행위는 제가 말씀드린 방향대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만 나는 키우겠다라고 하면 이 방향성으로 초반에는 갈 수밖에 없어요. 기본 세팅을 가는데 가구매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순위가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그리고 내가 그 작업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지를 판단하는 건 모두 다 처음에 세팅하는 이 키워드의 승패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 키워드 세팅을 어떻게 하냐? 이 키워드가 왜 중요하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상품명을 정할 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보리차를 팔잖아요. 그러면 보리차를 판매를 할 때, 이 보리차를 판매를 할 때 저는 아기 보리차를 쓸지, 아이 보리차라는 키워드를 쓸지, 유기농 아이 보리차라는 키워드를 쓸지, 뭐 유기농 아기 보리차라는 키워드를 쓸지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내가 뽑을 수 있는 키워드들을 다 뽑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일단 제일 크게 아주 심플합니다. 보리차에서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뭐 볶음
이런 상품명들을 쭉 다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메모장에 일단 적는 거죠. 키워드를, 여기 보면 복근이 있죠? 그러면 복근. 내가 인지하지 못한 보리차를 표현해낼 수 있는 단어들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려가 보시면 뭐 건강차도 있고 뭐 유기농도 있고 아기 보리차 보이죠? 그럼 아기면 아이 보리차도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순 보리차 뭐 이런 키워드들을 보리차에 관련된 키워드들을 쭉 적어 놓고 나중에 조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복근 건강차, 복근 유기농 복근 아기 보리차로 할지, 유기농 복근 아이 보리차로 할지, 유기농 순 보리차로 할지, 이런 키워드 조합을 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리차를 쳤을 때 하단부에 나오는 쇼핑 연관 검색어에 보시면 이런 것들도 한번 다 눌러 보시는 게 좋아요. 보리차 티백이 나오죠. 그러면 이 보리차 티백도 키워드에 내가 파는 제품이 보리차 티백이다. 그러면 보리차 티백에 관련된 것들 눌렀을 때 나오는 여기에서 뽑을 수 있는 키워드들도 다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유기농 아이 보리차라는 아기 보리차라는 키워드로 승부를 볼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기 보리차 치면 총 전체 상품수가 3,300개 나오죠. 이거를 적어 놓는 겁니다. 이거는 타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보들 기준으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전체 상품수를 먼저 조사하고요. 이 키워드로 검색되는. 그 다음에 이 키워드의 조회수나 클릭률을 아셔야 되겠죠. 네이버 광고에서 키워드 도구 탭에 들어가면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상단에 보면 도구가 있어요. 도구에 보면 키워드 도구가 있죠. 이 키워드 도구를 누르시면 여기서 일단은 뭐 아기보리차를 쳐볼게요. 그럼 이 아기보리차에 관련된 게 제일 위에 나오고, 나머지는 이 아기보리차와 연관된 네이버 키워드 도구 API에서 연관된 어떤 키워드들을 툴을 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기보리차에 대한 월간 검색수 PC 모바일 다 나오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대략 한 8,000회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클릭률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클릭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뭐 평균을 내셔도 되고, 그 수치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측정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게 타당한 데이터가 나올지는. 자, 이렇게 클릭률까지 뽑아내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키워드로 상품은 적고, 등록된 상품은 적고, 조회수는 많고, 클릭률이 높은 게 어떻습니까? 좋은 키워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만이 알 수 있는 수치화 시키는 작업도 필요해요. 요즘에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뭐 이런 여러가지 키워드 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일단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키워드들은 이 네이버 키워드 도구의 API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키워드 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제공되는 걸 받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거기서 제공되는 걸 받기 때문에 뭐 초반에는 조금 빨리 진행이 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또 키워드에서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그 제공하는 거를 써서 편할 수는 있지만, 그 제공 받을 때 이게 왜 이렇게 키워드 점수가 나오고, 이게 왜 이런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키워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름의 계산법을 이용을 해서 뭐 상품수 나누기 뭐 조회수 곱하기 클릭률 하셔도 되고, 뭐 반대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뭐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거,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거,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서 계산법을 한번 적용을 해서 각 키워드마다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가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좋지 않은 키워드로 판명될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근데 그런 키워드들을 내가 만들어서 붐을 일으키는 것도 좋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결국 이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 한 개씩 뽑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어떤 키워드로 선정할지를 먼저 선정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쫙 제가 샘플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저는 제가 그냥 임의로 혼자 쓰려고 만든 키워드 프로그램이고요. 뭐 이거를 제가 뭐 공개하기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거는 제 개인 PC에서 서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뭐 다 배포하고 이런 거는 조금 힘들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요 정도 작업은 여러분들 충분히 요새 왜 크몽이라든지 뭐 그런 플랫폼들 있죠. 그런데 의뢰를 하시면 충분히 쉽게 만들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제가 정리한 게 있어요. 정리한 걸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뽑은 키워드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뽑은 키워드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자, 이 키워드들을 일일이 검색하기 저는 귀찮아서 그냥 제 스스로 만든 건데 저는 귀찮아서 요거를 한번 키워드 효율 아까와 같은 계산법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죠. 자, 그럼 이 판매 점수를 최종적으로 저는 점수가 높을수록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계산법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이 판매 점수가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제가 계속 왜 아기보리차라고 했냐면 아기보리차가 판매 점수가 높아요. 한번 볼까요? 조회수가 3,000회 정도 되고요. 합계가 한 8,000 정도 됩니다. 이게 클릭수가 아니라 조회수입니다. 제가 잘못 적은 건데 그러면 전체 상품수 대비해서 조회수가 굉장히 높죠. 그럼 이런 제품은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등록한 상품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키워드들을 제가 이렇게 뽑은 예상 후보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거는 뭡니까? 아기보리차죠. 그래서 저는 아기보리차로 스타트를 해서 쭉 밀었습니다. 가짜 구매도 진행을 하고 쭉 밀었는데 1페이지까지 올라갔었어요. 올라갔었는데 제가 왜 그만뒀냐?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먼저 그럼 1페이지 올리기 위해서 내가 아기보리차라는 키워드를 가졌을 때 가구매를 지인한테나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면, 자, 가짜 구매하는데 가장 피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팔고 있는 제품의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주고 이거 몇 개 구매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 금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적으로 내가 아기보리차라는 키워드로 승부를 볼 거고 아기보리차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사야지만 내 제품이 아기보리차라는 키워드에서 네이버 쇼핑 탭에서 네이버가 인지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치고 모미필의 아기보리차로 많이 들어가네? 그래서 이거는 잘 팔리네? 그러면 네이버 측에서 수수료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잘 팔리는 걸 밀어주겠죠. 안 팔리는 것보다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가구매를 부탁할 때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제가 뭐 집중하는 키워드가 아기보리차라면 네이버 쇼핑에 핸드폰이든 PC든 아기보리차를 치고 쇼핑 탭으로 들어가서 실제 구매하는 것처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품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만 알려주고 일단 1페이지에서 딴 제품을 한번 찍었다가 그 다음에 뭐 1페이지에서 끝무렵에서 딴 제품 찍고 또 한번 쭉 보고 실제 구매하는 것처럼 하고 결국적으로 저희가 좌표를 찍어주는 뭐 2페이지에 세 번째 있다라고 하면 그 2페이지에 세 번째에 가서 구매를 하고 택배를 보낼 때도 여러분들이 제품을 고맙다는 의미로 제품을 실제로 담아서 드려도 되고요. 근데 택배는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작업을 할 때 조금 네이버 로직을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이버가 왜 어떤 제품을 이 키워드에서 왜 밀어줄까? 결국은 네이버는 플랫폼 사업이고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판매가 되었을 때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제품을 조금씩 앞으로 밀어주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역으로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해서 1페이지를 올리는데, 자,
제가 아기보리차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1페이지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매출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작업을 몇 번 해봤는데 이 키워드나 이 식품이 생각보다 좋을 줄 알았는데 1페이지 올리고도 반응이 영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분석을 해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자, 분석을 해본 결과 이렇게 PC에서 화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모르겠죠? 왜 그런지. 똑같이 1페이지인데 왜 안 들어올까?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거를 봤냐면 이제 아기보리차라는 걸 쳤을 때 1페이지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입량이 적을까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평균 조회수 대비해서 1페이지 있을 때 제가 가진 데이터로 산정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 정도 조회수면 1페이지 있을 때 이 정도 방문자 수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정확한 원인은 분석은 안 되겠지만 한번 찾아보려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자, 보리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기보리차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지금 네이버 쇼핑에 1페이지에 제 제품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화면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화면은 어떤 순으로 정렬이 됐냐? 지금 위에 보이십니까? 요미요미, 베베코, 베베스트, 팔도, 웅진, 퓨어이, 파스텔 뭐 이런 식으로 기존의 이 아기보리차 제품을 취급하는 브랜드의 이름이 나오죠. 그럼 지금 이게 쇼핑 더보기를 누르기 전에는 이 브랜드의 이름만 노출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제품만이 아기보리차라는 키워드 안에서는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아기보리차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과연 네이버 쇼핑에서 제일 싼 걸 사겠습니까? 여기서 믿을 수 있는 브랜드와 어떤 이미지나 이렇게 지금 블로그나 지식인의 어떤 남들이 하는 말이나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글들을 보고 살 확률이 높겠습니까? 대부분 후자죠. 브랜드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먹이고 싶다는 니즈가 좀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혹시나 PC보다는 아무래도 모바일이 많이 요즘에 거의 모바일로 넘어가는 대세다 보니까 모바일 화면에서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그 모바일 화면에서 조회를 해보면 F12를 누르면 지금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리스폰시브, 이 크롬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크롬에서 F12 눌러서 내가 원하는 핸드폰 화면 갤럭시 S5를 누르고 나서 F5번을 누르면 이 화면이 모바일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기보리차를 쳐보는 거죠. 그러면 모바일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냐? 쇼핑 탭에 들어가 보시면 똑같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브랜드 명으로 먼저 정렬이 되어 있고 여기서 더보기를 누르지 않는 이상 모바일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상단에 있는 이 브랜드 순서대로 제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굳이 모바일이나 PC나 지금 1페이지에 굳이 꼽아봐야 브랜드 인지도가 더 강조가 되는, 그리고 브랜드의 제품들만 나오는 현재 네이버 이런 그 쇼핑의 인터페이스를 보고 굳이 1페이지에서 CPC 광고 아기보리차라는 키워드로 CPC 광고를 쳐서 높은 광고비를 주고 1페이지 1등에 꽂으면서 광고비를 쓰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CPC 광고나 네이버 쪽의 키워드로 밀어붙여서 뭔가를 진행하는 부분은 지금 잠시 보류 상태고요. 네이버 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거는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아기보리차를 치면 뭐 상단에 이런 뭐 파워링크 광고도 괜찮은데 그것보다도 이 네이버 쇼핑보다도 이 하단에 이제 블로그나 카페나 지식인에 대한 글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을 조금 저희 쪽으로 저희의 제품 모임필의 이미지를 조금 더 잘 퍼뜨리는 그런 작업들을 차후에 진행을 할 거예요. 인스타그램 먼저 반응을 보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 쭉 내용을 들으셨죠? 그러면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결국은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이 브랜딩 자체를 조금 더 인지도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물론 그거를 네이버 쇼핑 키워드 광고나 뭐 네이버에서
활용되는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시장을 점령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게 식품이고 내가 어떤 제품을 파는지에 따라서 그 똑같은 키워드 전략을 쓴다고 해도 먹히는 방법이 있고 먹히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아기 보리차에 대한 키워드 자체가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인지성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일단 시중에, 그리고 이 아기 보리차를 사용하는 실제 구매층인 20대, 30대, 40대의 주부나 남편분들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인지가 가능하게끔 영역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먼저 조금씩 확장을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급하게 가지는 않고요. 조금 천천히 여유있게 브랜드에 대한 인지성을 밝히는 작업들을 해 나갈 거고, 절대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저희가 인스타그램 안에서 활동 중인, 그리고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냥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저희 아기보리차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고 다가가기 쉬운 카테고리의 피드들을 가진, 즉 저희 제품과 맞는, 아기식품과 카테고리가 맞는 인스타 인플루언서를 활용을 해서 현재 지금 피드를 계속 넓혀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공구나 그리고 피드 공유나 리그램 이벤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제품을 일단 알리는 데에서 좀 집중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스타그램 안에서만 확장을 해서 이 인스타그램 안의 시장에서 아기보리차라는 제품의 이미지, 그리고 저희 모미필의 브랜드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인스타그램 안에서 저희 모미필 인스타그램이 있다면 이 인스타그램에서 외부의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그 해당 카테고리 아기, 주부,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의 남편과 가정생활을 하는, 그리고 그런 피드들을 주로 올리는 인플루언서들을 모집을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저희 제품을 공유하고 좋은 뜻으로 진행하는 거다 보니 이런 내용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을 이용을 해서 같은 인스타그램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외부에 아무리 이렇게 내가 알리더라도 이 사람들이 결국 내 피드, 이 우리 모미필의 인스타그램으로 유입이 됐을 때 이탈하지 않으려면 저희 피드 안에서도 좀 재밌고 남들과 다른 컨텐츠나 피드들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즉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효과로 인해서 저희 쪽으로 모미필 인스타그램으로 모이게 되면 이 사람들을 조금 더 붙잡아주고 조금 더 재미있는 피드로 보기 위해서 저희 모미필 피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재미있는 컨셉으로 영상을 좀 찍고 홍보 피드를 만들고자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인스타그램을 조금 집중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현재 진행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할 내용들은 제가 재밌고 좀 남들이 하지 않은 컨셉으로 제 얼굴을 공개하면서 직접 어떤 피드에 올리기 위한 게시물의 컨텐츠를 위해서 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을 재밌게 할 거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제가 원래 취지했던 이 기부를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누락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현재 물론 끝난 시점에서 매출에 대한 수익도 기부를 할 거지만 그 금액이 작을 것 같은 예상이 조금 들어서 지금 미리 생산해 놓은 3월 16일자로 생산을 해 놓은 저희 보리차 현물을 조금 기부를 먼저 소량이라도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 모미필 피드를 위해서 재밌는 컨텐츠를 올리기 위해서 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물을 먼저 소량이라도 기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물로 기부를 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따라서 만약에 팔린 게 많이 없다면 기부하고자 생산했던 물량은 뭐 전량 기부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점을 인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진행할 예정인 컨텐츠 2개, 식품 브랜딩을 위해서 제가 행할 행동 2가지를 영상으로 또 추후에 업로드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 몽유피 피드의 업데이트를 위한 컨텐츠 촬영, 두 번째로는 현물이라도 먼저 일단 기부를 하는 형태가 될 거고, 이 2가지 컨텐츠에 대해서는 영상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서 많은 응원과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